그날 사위와 함께 간 낚시터에서 마주친 건 물고기가 아니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동창이 내 손에 쥐어준 쪽지 한 장. 그게 내 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5월의 저녁이었어요. 태식은 딸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죠.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65살. 혼자 사는 지 3년째였지만 딸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못하는 게 태식의 버릇이었어요. 아빠, 문이 열리고 딸 수진이 나왔어요. 35살의 수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웃고 있었죠. 하지만 태식의 눈엔 딸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왔구나. 수진아, 너 살 좀 빠진 거 아니야?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손을 휘저으며 웃었죠.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태식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사위는 거실에 있어요. 회사에서 막 들어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태식은 거실로 들어갔죠. 사위 민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37살의 민호는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아버님 오셨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어요. 아, 아버님. 오셨습니까? 민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바쁜데 불러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오셔서 감사하죠.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태식의 눈엔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죠. 아빠, 식탁에 앉으세요. 밥 다 됐어요. 수진이 식탁을 가리켰어요. 태식은 식탁으로 갔죠.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어요. 수진아, 이거 다 너가 한 거야? 네, 아빠 좋아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태식은 가운데, 민호는 맞은편, 수진은 옆에 앉았죠. 밥그릇에 밥이 담겨 나왔어요. 자, 드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태식은 숟가락을 들었죠. 된장찌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딸이 끓인 찌개는 언제나 맛있었어요. 맛있다. 태식이 말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죠. 민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죠. 태식은 민호를 슬쩍 봤어요. 사위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태식이 불렀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죠. 네, 아버님.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아, 네. 좀 바쁘긴 합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젊다고 무리하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잠시 또 침묵이 흘렀어요. 태식은 수진을 봤죠. 딸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것 같았죠. 수진아. 네, 아빠. 너 손 떨리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황급히 손을 내렸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날카로운 게 있었죠. 여보, 아버님 앞에서 걱정 끼치지 마. 민호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태식은 뭔가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딸 걱정하는 게 아비 마음이니까. 태식이 말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식사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가족 저녁 식사인데 공기가 답답했죠.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응? 이번 주말에 낚시 가시죠. 민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태식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낚시? 네, 날씨도 좋고요. 아버님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바람도 좀 쐬고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사위를 봤죠. 민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글쎄, 낚시는 워낙 오랜만이라.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가 바쁠 텐데. 아니에요. 요즘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민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태식이 딸을 봤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빠, 요즘 남편이 밤마다 통화하더라고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여보, 그게 무슨...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했어요. 저한테는 회사 일이라고 하는데 매번 밖으로 나가서 통화해요. 뭔가 이상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사위를 봤죠. 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요즘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요. 밤에 해외 거래처랑 통화해야 하거든요. 해외 거래처? 네, 시차 때문에 밤에 통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식탁 위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태식의 걱정스러운 눈빛, 수진의 불안한 표정, 민호의 억지 미소. 그래서 아버님, 낚시 어떠세요?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태식은 딸을 봤죠. 수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가라는 듯이요. 알았다. 가자. 태식이 말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죠. 좋아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응. 태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민호는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어요. 태식은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태식은 딸의 옆에 섰어요. 수진아. 태식이 작게 불렀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죠. 응, 아빠.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태식이 물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아빠가 보기에도 너가 많이 안 좋아 보여. 태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죠. 아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남편이 투자한다고 돈을 썼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죠. 그럼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아빠. 아빠도 연금으로 사시는데 어떡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아빠. 민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지는 잠시 멈칫했고 요즘 남편이 밤마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아버지께 말할까 망설였어요. 누군가에게 돈 얘기를 하는 목소리, 익숙한 이름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민호가 나왔어요. 아버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다니까. 너희도 쉬어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태식은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딸을 봤죠.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수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알았지? 네, 아빠.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민호야, 토요일에 봐.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어요.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죠. 닫힌 문 너머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태식은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뭔가 이상해. 태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낚시 제안, 딸의 불안한 모습,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식탁 위를 감돌던 그 무거운 공기. 모든 게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과의 사진을 봤어요.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참 행복해 보였는데 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토요일, 낚시를 가면 민호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알아내야 했죠.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태식은 몰랐어요. 이번 낚시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집에 도착했어요. 태식은 텅 빈 거실에 불을 켰죠.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쓸쓸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죠. 수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태식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태식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태식을 괴롭혔거든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식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간단한 옷차림에 모자를 썼어요. 낚시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8시쯤 됐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님, 저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문을 열었죠. 민호는 깔끔한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낚싯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태식이 대답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가시죠. 차가 아래 있어요.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주차장에 민호의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죠. 깔끔하게 세차된 차였어요. 타세요. 민호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태식은 뒷자리에 앉았죠. 민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태식은 창밖을 봤어요.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도로가 한산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니? 태식이 물었어요. 민호가 백미러로 태식을 봤죠. 경기도 쪽이에요. 괜찮은 낚시터가 있어요. 1시간 반쯤 걸릴 거예요. 그래, 거기 가본 적 있니? 아니요,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후기가 좋더라고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좀 걸려요. 응, 괜찮아. 태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운전 중인데도 신경이 휴대폰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네, 아버님? 운전 중에는 휴대폰 보지 마. 위험해. 태식이 말했어요. 민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아,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주말인데도 연락이 와? 네. 요즘 바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좁은 길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죠. 거의 다 왔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창밖을 봤죠. 저 멀리 저수지가 보였어요. 차는 저수지 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건물 앞에 멈췄죠. 건물 위에 간판이 있었어요. 청심 낚시터. 파란색 글씨로 쓰여진 간판이었어요. 태식은 그 간판을 봤죠.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요. 민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태식도 내렸죠. 5월의 바람이 상쾌했어요. 물냄새가 났어요. 여기 공기 좋네. 태식이 말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짐을 꺼냈죠. 그죠? 제가 잘 골랐죠? 그래, 괜찮은 곳 같아. 태식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낚시터는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어서 오세요. 건물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청심 낚시터 주인인 것 같았죠. 민호가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민호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이 안내했어요. 민호가 태식을 봤죠. 아버님 가시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낚시터 건물 옆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낚싯대를 손질하고 있었죠. 태식은 그 남자를 봤어요. 순간 태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사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태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남자를 봤죠. 남자도 태식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서로를 알아본 거예요. 태식이?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태식은 입이 벌어졌죠. 철수야? 맞아. 태식이 너 맞지? 남자가 다가왔어요. 태식도 다가갔죠. 둘은 서로를 뚫어지게 봤어요. 야, 진짜 너구나. 몇 년 만이야? 한 10년 넘었나? 우리 졸업 동창회 이후로 처음이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식도 웃었죠. 반가웠어요. 철수는 태식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야, 철수야.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주인이야. 3년 전에 여기 인수했어. 철수가 청심 낚시터를 가리켰어요. 태식은 놀랐죠. 진짜? 너가 여기 주인이야? 그래. 퇴직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맡게 됐지.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은 웃었죠. 야, 그래. 좋은 곳 잡았네. 그래, 나름 괜찮아. 조용하고 좋아. 철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금방 사라졌어요. 철수의 시선이 태식 뒤쪽으로 향했거든요. 태식도 뒤를 돌아봤죠. 민호가 서 있었어요. 민호는 태식과 철수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아버님, 아는 분이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죠. 응,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거 정말 우연이네. 태식이 철수를 가리켰어요. 철수는 민호를 봤죠. 그리고 순간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철수의 손에 들린 물컵이 덜컥 떨어졌고 바닥에 물이 번지며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태식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못했죠. 이 사람. 철수는 민호를 뚫어지게 봤어요. 민호의 얼굴.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민호도 철수를 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죠. 잠깐이었지만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안녕하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태식은 이상했어요. 왜 철수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철수야, 괜찮아? 태식이 물었어요. 철수가 황급히 웃었죠. 응, 괜찮아. 그냥 깜짝 놀라서. 뭐가? 아니, 너를 여기서 만날 줄 몰랐잖아. 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좋으시겠네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시고.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어요.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 정말 좋다. 태식이 말했어요. 철수는 계속 민호를 봤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낚시 준비하실까요? 또 다른 직원이 나와 안내했어요. 민호가 먼저 따라갔죠. 아버님 가시죠. 응, 알았어. 태식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철수를 봤죠. 철수야,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응, 그래. 철수가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식은 민호를 따라 물가로 갔어요. 낚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민호가 낚싯대를 펼쳤어요.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태식은 앉았죠. 민호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물은 잔잔했어요.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죠. 태식은 낚싯대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철수 생각이 났거든요. 철수가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민호를 봤을 때 그 표정.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태식은 슬쩍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낚시에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상하네. 평소엔 잘 잡힌다던데.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어요. 태식이 뒤를 돌아봤죠. 철수가 물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물 좀 가져왔어.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이 웃으며 받았죠. 고마워. 응. 철수는 민호를 힐끗 봤어요. 민호는 철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낚싯대만 보고 있었죠. 철수가 태식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태식아, 나중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태식이 물었어요. 철수는 민호를 또 봤어요.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혼자 있을 때 말할게. 왜? 무슨 일이야?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일어섰죠. 나중에 꼭. 철수가 돌아갔어요. 태식은 그 뒷모습을 봤죠.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응? 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태식이 대답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철수가 간 방향을 보고 있었죠. 태식은 다시 낚싯대를 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철수의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민호를 봤을 때 그 두려운 표정,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은 여전히 잔잔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 무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태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는 것. 그리고 철수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햇살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어요. 태식은 모자를 고쳤으며 낚싯대를 바라봤죠. 여전히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민호는 옆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반복하고 있었죠. 민호야. 태식이 불렀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죠. 네, 아버님? 너 뭐 급한 일 있니? 계속 휴대폰만 보는데. 태식이 물었어요. 민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회사 일이면 전화 받아도 돼. 아니에요. 오늘은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물만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가 재빠르게 확인했죠.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응, 그래. 민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죠. 태식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죠. 하지만 민호의 몸짓이 급해 보였어요. 태식은 고개를 돌려 낚싯대를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죠. 철수였어요. 태식아.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태식이 돌아봤죠. 응? 철수야. 지금 혼자지? 철수가 민호가 간 방향을 힐끗 봤어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전화 받으러 갔어. 태식아, 나 할 말이 있어. 철수가 태식 옆에 앉았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태식은 걱정이 됐죠. 무슨 일인데? 너 얼굴이 안 좋아. 태식아, 저 사람. 철수가 민호가 간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너 사위야? 응, 내 딸 남편이야. 왜? 태식이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나, 저 사람 본 적 있어. 뭐? 태식이 놀라 철수를 봤어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1년쯤 전인가. 밤에 여기 근처에서 봤어. 여기 근처에서? 응. 그때 내가 낚시터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저 뒤쪽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있더라고. 철수가 주차장 쪽을 가리켰어요. 태식은 그쪽을 봤죠.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어. 그런데 철수가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졌죠. 그런데 뭐? 태식이 재촉했어요. 철수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차 안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 뭐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철수가 황급히 손짓했죠. 쉿! 작게 좀. 저 사람 들으면 안 돼. 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지. 그런데 운전석에 남자가 있었어. 그게 저 사람이야. 철수가 민호를 가리켰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민호가? 진짜? 응. 얼굴을 똑똑히 봤어. 저 사람 맞아.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나 경찰 불러야 하나 했는데 그 남자가 나보더니 차 시동 걸고 도망갔어. 도망가? 응. 엄청 빠르게 사라졌어.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래서 너 경찰에 신고했어? 못했어. 차 번호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 여자도 그냥 잠든 것 같았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오늘 저 사람을 여기서 보니까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아, 이거 심상치 않아.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설마. 근데 철수야, 그게 1년 전이라며? 확실해? 응. 작년 4월이었어. 내가 날짜도 기억해. 그날 낚시터 정리하다가 손 다쳐서 병원 갔거든. 철수가 손을 보여줬어요. 작은 흉터가 있었죠. 그리고 태시가 한 가지 더. 철수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요즘도 저 사람 여기 자주 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혼자 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 가. 낚시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만 봐.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오늘도 그랬잖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저거 정상이 아니야.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태식은 민호가 간 방향을 봤죠. 민호는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태식아, 너 딸 괜찮아? 철수가 물었어요. 태식은 어제 수진이 한 말이 떠올랐죠. 요즘 남편이 밤마다 통화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태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철수야, 내 딸이 요즘 안 좋아 보여. 얼굴도 야위고 손도 떨리고. 설마. 철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태식아,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아니야. 태식이 손을 저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 그리고 만약 민호가 진짜 뭔가를 하고 있다면.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내가 좀 더 알아볼게. 태식아, 조심해. 저 사람 눈빛이 심상치 않아.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철수야, 일단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알았어. 근데 태식아,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철수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민호와 마주쳤죠. 아, 낚시 잘 되시나 해서요. 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철수가 가고 민호가 다시 앉았어요. 아버님, 제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래, 괜찮아? 네, 별일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낚싯대를 잡았죠. 태식은 슬쩍 민호를 봤어요. 민호의 옆 얼굴.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설마, 정말 설마.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호는 착한 사위야.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철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차 안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 요즘도 자주 와. 혼자서. 시간이 흘렀어요.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됐죠. 그때였어요. 싹. 갑자기 태식의 낚싯대가 휘어졌어요. 뭔가 걸린 거예요. 아버님, 물고기예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태식이 낚싯대를 잡아당겼죠. 하지만 힘이 너무 셌어요. 조심하세요. 민호가 옆에서 도왔어요. 둘이 함께 낚싯대를 당겼죠. 하지만 그 순간 툭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태식과 민호가 뒤로 휘청거렸죠. 물고기는 도망갔어요. 아, 태식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민호도 웃었죠. 아쉽네요. 그러게, 큰 놈이었는데. 태식이 끊어진 낚싯줄을 봤어요. 가느다란 줄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순간 태식은 느꼈어요. 이 끊어진 낚싯줄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신뢰, 믿음, 가족, 모든 게 이 줄처럼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 태식은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새 낚싯줄을 꺼내 매고 있었죠.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식의 눈엔 그게 소름 끼치게 보였어요.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만약, 정말 만약에 민호가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태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야.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하지만 딸을 지켜야 했어요.
아버님, 배 안 고프세요? 점심 먹으러 갈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가자. 둘은 일어나 식당으로 갔어요. 하지만 태식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철수의 말, 민호의 행동, 수진의 불안, 끊어진 낚싯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식은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태식과 민호는 다시 낚시터로 돌아왔어요. 민호가 말했죠. 아버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민호가 건물 쪽으로 갔어요. 태식은 혼자 남았죠. 잠시 후 철수가 다가왔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태식 옆에 앉았죠. 태식아, 응, 내가 그날 일을 좀 더 정확히 말해줄게.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였는지 기억해? 작년 4월 15일, 밤 11시쯤이었어. 철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4월 15일 밤, 철수는 낚시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도구들을 창고에 넣고 문을 잠그고 쓰레기를 치우고. 휴, 오늘도 끝났네. 철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곤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 일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갔어요. 철수의 낡은 트럭이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주차장 구석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죠. 누구지? 철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있을 리 없었거든요. 낚시터는 진작 문을 닫았고 손님도 다 갔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 차 안이 보였어요.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조수석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었죠.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뭔가 사고가 난 건가? 철수는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운전석의 남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철수와 눈이 마주쳤죠.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이었죠. 30대 후반,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철수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여자분이 쓰러진 것 같은데. 철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빨리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요란했어요. 남자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죠. 잠깐. 철수가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철수는 황급히 차 번호를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웠고 차는 너무 빨랐어요. 30, 아니 40? 젠장 못 봤어. 철수는 차가 사라진 방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지? 저게 뭐지? 여자는 괜찮은 걸까? 아니면 뭔가 범죄라도 일어난 걸까? 철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차 번호도 모르고 남자 얼굴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여자가 그냥 술 취해서 잠든 건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아니야, 그냥 술 취한 거겠지. 부부싸움이라도 한 건지도 모르고 철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죠. 하지만 찝찝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운전석의 남자,
쓰러진 여자. 급하게 도망치듯 떠난 차. 신고할 걸 그랬나. 철수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뉴스를 봤지만 이 근처에서 사건 사고는 없었어요. 역시 그냥 술 취한 거였나 보네.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잊혀지진 않았어요. 가끔 꿈에서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쓰러진 여자, 남자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철수가 눈을 떴어요. 태식을 봤죠. 1년 동안 그냥 잊고 살았어. 근데 오늘 너 사위를 보는 순간 기억났어. 그날 밤 그 남자가 바로 저 사람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을 똑똑히 봤어.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보였거든. 틀림없어.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리고 태식아, 그날 이후로도 저 사람 여기 몇 번 더 왔어. 혼자서 낚시도 안 하고 그냥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한참 있다가 가더라고. 언제? 작년에 2번 더 봤고 올해도 1번 봤어. 1달 전쯤?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왜 여기 오는 걸까? 모르겠어. 근데 분명 뭔가 있어. 그리고 태식아. 철수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 쓰러져 있던 여자. 혹시 너 딸 아닐까? 뭐? 태식이 소리쳤어요. 철수가 황급히 손짓했죠. 쉿, 작게. 그냥 내 추측이야. 근데 너 딸이 요즘 안 좋다며? 얼굴 야위고 손 떨리고. 설마. 태식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1년 전 쓰러진 여자. 민호의 수상한 행동. 수진의 이상 증상. 경제적 어려움. 밤마다 하는 전화. 설마 민호가 수진한테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식아, 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안 돼. 왜? 증거가 없잖아. 1년 전 일이고 차 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 민호가 정말 뭔가를 하고 있다면. 태식이 말을 멈췄어요.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수진을 확인해야 해. 딸이 정말 위험한 건지. 하지만 태식아, 위험해. 알아. 근데 내가 아버지야. 내가 딸을 지켜야 해.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근데 조심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CCTV 화면을 보여줬죠. 우리 주차장에 CCTV가 있어. 오래된 거라 화질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있어. 혹시 필요하면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CCTV? 응. 1년 전 영상은 이미 지워졌지만 최근 몇 달 것은 남아있어. 너 사위가 여기 왔던 날 영상도 있고.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철수야. 정말 고마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너 딸 지켜야지. 철수가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멀리서 민호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간다. 조심해. 철수가 재빨리 일어나 가버렸어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아. 태식이 대답했어요. 민호는 웃으며 다시 앉았죠. 하지만 태식은 이제 그 웃음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철수의 기억. 1년 전 그날 밤. 쓰러진 여자. 도망친 차. 모든 게 현실이 되어 태식을 짓눌렀어요. 태식은 민호를 슬쩍 봤어요. 너 정말 내 딸한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니? 태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알아낼 거예요. 반드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후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오후 4시가 됐어요. 태식과 민호는 낚시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물고기는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쉽네요, 아버님.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좋았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그 웃음이 이제 소름 끼쳤어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둘은 짐을 챙겼어요. 낚싯대를 접고 가방을 들었죠. 그럼 인사하고 갈게요. 민호가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주인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였죠. 태식은 혼자 남았어요. 주차장을 바라봤죠. 저기 1년 전 그날 밤 민호의 차가 서 있었던 곳. 수진이가 저기서 쓰러져 있었던 걸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식아. 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돌아봤죠. 철수가 주위를 살피며 다가왔어요. 민호는 인사하러 갔어. 그럼 시간이 없어. 이거 받아. 철수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손으로 급하게 쓴 글씨였죠. 뭐야 이게? 태식이 물었어요. 철수가 재빨리 태식의 손에 쪽지를 쥐어줬죠. 지금 읽지 마. 차 안에서 혼자 읽어. 민호 몰래. 철수야. 태식아, 나 진짜 걱정돼. 너 딸 꼭 지켜. 그리고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고마워, 철수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철수가 태식의 팔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민호가 나왔어요. 아, 인사 나누시네요. 민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철수가 재빨리 손을 놓았죠. 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좋았어요. 철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호가 철수에게 인사했죠.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또 오세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죠. 태식과 민호는 차에 탔어요. 민호가 시동을 걸었죠. 아버님, 집까지 편히 가세요. 응. 차가 출발했어요. 태식은 백미러로 철수를 봤죠. 철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차는 낚시터를 떠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태식은 주머니 속 쪽지를 만졌어요. 뭐라고 썼을까? 철수가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님, 피곤하시죠? 좀 주무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눈 좀 붙이세요. 1시간 넘게 가야 하니까요. 민호가 말했어요. 태식은 창밖을 봤죠. 시간이 흘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님, 잠깐 전화 받을게요. 민호가 블루투스로 전화를 받았어요. 차 안에 목소리가 울렸죠. 민호 씨, 저예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태식은 귀를 기울였죠. 네, 말씀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거 언제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곧 될 거예요. 곧이 언제예요? 벌써 몇 달째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호가 당황한 듯 말했죠. 지금 좀 통화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민호 씨, 농담 아니에요. 돈 빨리. 툭. 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들을 꽉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태식은 민호를 봤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민호야. 네, 아버님? 지금 그 전화. 무슨 일이야?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억지로 웃었죠. 아, 그냥
보험 관련 전화예요. 보험? 네,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식은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보험 전화치고는 너무 다급했고 여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돈 얘기를 했어. 태식은 어제 수진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남편이 투자한다고 돈을 썼는데 돈. 민호가 돈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 태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민호는 말이 없었고 태식도 침묵했죠. 그렇게 또 30분이 지났어요. 이제 곧 태식의 집 근처였어요. 아버님, 거의 다 왔어요. 응. 차가 태식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섰어요. 민호가 차를 세웠죠. 아버님, 도착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태식이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도 내려서 트렁크에서 태식의 가방을 꺼내줬죠. 오늘 즐거우셨죠? 응, 좋았어. 태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좋지 않았죠.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아버님 잘 모셨다고 전할게요. 그래. 민호가 차에 올라탔어요. 손을 흔들었죠. 아버님, 다음에 또 봬요. 차가 떠났어요. 태식은 그 뒷모습을 봤죠.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 저 차. 1년 전 그날 밤에도 저 차였을까?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거실이 태식을 맞이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왠지 두려웠거든요. 이 쪽지에 뭐가 쓰여 있을지. 태식은 천천히 쪽지를 펼쳤어요. 철수에 급하게 쓴 글씨가 보였어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고,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철수가 괜히 겁을 준 건 아닐까? 손끝이 떨렸지만 머리는 아직 믿지 못했죠. 태식아, 그 사람 약을 몰래 섞는 걸 봤다. 1년 전 그날 밤 차 안에서 여자한테 뭔가 먹이는 걸 봤어. 작은 약병이었어. 하얀 알약. 여자가 그걸 먹고 쓰러졌어. 딸 생각나면 가만히 있지 마라. 약 확인해봐. 집에 뭔가 있을 거야.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불러. 태식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약. 민호가 수진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건가? 태식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내 딸이. 태식은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꺼냈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왜요? 혼자야? 네. 민호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태식은 결심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기다려. 그리고 수진아.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요즘 먹는 약 있어? 민호가 준 약? 네. 영양제요. 민호가 건강 챙겨준다고 매일 챙겨줘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아, 그 약 절대 먹지 마. 알았지? 절대. 네. 아빠,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어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그 약 먹지 마. 아빠 갈 때까지 기다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태식은 재킷을 입었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민호가 정말 수진에게 약을 먹이고 있는 건가? 왜? 무슨 이유로? 태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유가 뭐든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해치려는 사람은 절대로. 택시를 탔어요. 딸네 집 주소를 말했죠. 빨리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어요. 태식은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태식은 철수가 쓴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딸 생각나면 가만히 있지 마라. 철수의 글씨가 떨리며 쓰여 있었어요. 친구의 간절함이 느껴졌죠. 고마워, 철수야. 너가 아니었으면. 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만약 오늘 철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철수가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수지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하지만 태식에게는 너무 느렸어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아빠가 너를 지킬게.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죄책감. 하지만 이제는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는 계속 달렸어요. 어둠 속으로. 택시가 딸네 아파트 앞에 섰어요. 태식은 급하게 차비를 내고 내렸죠. 고맙습니다. 태식은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14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태식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어요. 딩동. 문이 열렸어요. 태식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딸네 집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아, 아빠야.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서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일단 들어가자. 태식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문을 닫았죠. 수진은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속삭이듯 혼잣말을 하며 손을 바라봤더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태식은 주위를 둘러봤죠. 민호는 아직 안 왔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는 길에 어디 들른다고 했어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태식은 안도했죠. 민호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약을 먹지 말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딸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 네. 너 요즘 몸이 안 좋지? 태식이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좀 그래요. 자주 어지럽고 손도 떨리고. 그게 언제부터야? 6개월쯤 됐나? 수진이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리고 민호가 약을 준다고 했지? 네, 영양제라고 했어요. 제 건강 챙겨준다고 매일 아침 챙겨줘요. 수진이 말했어요. 태식은 심호흡을 했죠. 그 약 어디 있어? 부엌에 있어요. 왜요? 가져와봐. 수진이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작은 약병을 들고 왔죠. 하얀색 플라스틱 병이었어요. 태식은 약병을 받았어요. 라벨을 봤죠. 종합 비타민.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영양제였어요. 하지만 태식은 뚜껑을 열어봤죠. 하얀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철수가 말한 바로 그 약. 수진아. 태식이 딸을 봤어요. 이 약 병원에서 받은 거야? 아니면 민호가 사온 거야? 민호가 사왔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태식의 손이 떨렸죠. 수진아, 이 약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어?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민호한테 말했더니 적응 기간이래요. 적응 기간? 네, 몸이 영양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수진이 말했어요. 태식은 주먹을 쥐었죠. 적응 기간이 아니야. 이건, 수진아. 태식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 약 영양제가 아닐 수도 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가 너한테 다른 약을 먹이고 있을 수도 있어. 아빠, 그게 무슨...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수진아, 아빠가 오늘 낚시터에서 옛날 친구를 만났어. 철수라고, 내 고등학교 동창. 네. 그 친구가 1년 전에 민호를 봤대. 여기 근처 낚시터에서. 태식이 말했어요.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이었죠. 1년 전? 근데 민호는 낚시 안 한다고 했는데. 맞아. 그리고 그날 밤 철수가 민호 차를 봤대. 차 안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대. 여자가? 그리고 민호가 그 여자한테 약을 먹이는 걸 봤대. 하얀 알약. 바로 이거. 태식이 약병을 들어 보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빠, 그게 진짜예요? 철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수진아, 생각해봐. 너가 이 약 먹기 시작한 게 언제야? 6개월 전?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몸이 안 좋아졌지? 태식이 물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민호는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지? 투자 실패했다고? 네. 그런데 그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민호가 너한테 보험 든 거 있어? 태식이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죠. 네. 작년에 들었어요. 생명보험이요. 민호가 든다고 했어요. 2억 원짜리. 2억?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 놀라 아버지를 봤죠. 민호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힘들까봐 든다고 했어요. 수진아. 태식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수진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설마 그럴 리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요. 그럴 리 없어요. 수진아, 증거가 있어. 철수 친구가 봤어. 그리고 이 약. 태식이 약병을 봤어요. 이걸 검사해 봐야 해. 진짜 영양제인지 아니면. 그때였어요. 딸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식과 수진이 동시에 그쪽을 봤죠. 민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던 민호가 거실에 서 있는 태식을 봤어요. 그리고 태식 손에 들린 약병을 봤죠.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왜 여기?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태식은 약병을 꽉 쥐었죠. 민호야. 태식이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이게 뭐야? 네, 이 약. 이게 진짜 영양제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죠. 당연히 영양제죠. 아버님, 왜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마. 태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오늘 낚시터에서 내 친구를 만났어. 철수라고. 너가 1년 전에 그 낚시터에서 뭘 했는지 다 봤대. 민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차 안에 여자를 쓰러뜨리고 약을 먹이는 걸 봤어. 바로 이 약을. 태식이 약병을 들어 보였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당신 진짜 그랬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가 수진을 봤죠. 여보,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럼 설명해봐. 1년 전 그날 밤 넌 뭘 했어? 태식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좋아. 해봐. 왜 내 딸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는지. 태식이 다가갔어요. 민호와 마주섰죠. 민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착한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약은 제가 챙길게요. 민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약병을 달라는 거였죠.
안 돼. 태식이 약병을 뒤로 숨겼어요. 이건 증거야. 경찰에 넘길 거야. 경찰?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민호가 한 발 다가왔어요. 태식도 한 발 물러났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호가 수진을 봤죠. 여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죽이려고? 아니, 그냥 좀 아프게 하려고 했던 거야.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요. 태식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니. 왜 그랬어? 수진이 울먹였어요. 돈 때문이야. 미안해. 나도 살아야 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어요. 2억이면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당신 미쳤어. 수진이 소리쳤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태식이 서 있었어요. 민호와 수진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거실 구석. 그림자 속에서 태식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민호의 자백. 돈 때문에 딸을 해치려 했다는 것.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사위로 받아들였다니. 태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잘 눌러지지 않았죠. 민호와 수진은 계속 대치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믿음, 가족, 사랑, 다 거짓이었어요. 민호와 수진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조작했죠.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민호가 움직였어요. 아버님, 그 약병 주세요. 민호가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태식은 약병을 더 꽉 쥐었죠. 안 돼. 이건 증거야. 증거라고요? 아버님, 그냥 영양제예요.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그럼 왜 방금 자백했어? 딸을 아프게 하려 했다고. 태식이 소리쳤어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 네, 농담이요. 아버님이 너무 심각하셔서 장난친 거예요. 민호의 말이 바뀌었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었죠. 이 사람이 지금. 아버님, 제가 정말 제 아내를 해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을 봤죠. 여보, 미안해. 아버님이 오해하셔서 장난 좀 쳤어. 장난?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남편을 봤어요. 당신 방금 분명히 말했잖아. 돈 때문에, 2억 때문에. 그것도 장난이야. 여보, 내가 그럴 사람처럼 보여?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죠. 난 모르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민호에게서 멀어지려는 거였죠. 태식은 결심했어요. 112를 눌렀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태식이 말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네, 신고하려고요. 살인 미수. 아니, 살인 미수 시도요. 아버님. 민호가 다가왔어요. 태식은 뒤로 물러났죠. 네, 사위가 딸에게 이상한 약을 먹여서. 끊으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태식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마. 수진이 민호를 밀쳤어요. 민호가 비틀거렸죠. 네, 주소는. 태식이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민호가 달려들었어요. 휴대폰을 낚아챘죠. 안 돼.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죠. 화면이 깨졌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증거, 이 약이 증거야. 태식이 약병을 들어 보였어요. 민호가 그걸 노려봤죠. 그거 영양제라니까요. 검사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민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태식은 의아했죠. 정말 영양제인가? 하지만 철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약을 먹이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세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봤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 전화하기 전에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건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수진이 문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죠.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어요. 태식이 나섰죠.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사위가 딸에게. 잠깐만요. 나이 든 경찰이 손을 들었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제 사위가 딸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살인. 보험금을 노리고. 태식이 급하게 말했어요. 경찰들이 서로를 봤죠. 약이요? 어떤 약인데요? 이겁니다. 태식이 약병을 내밀었어요. 경찰이 받아봤죠. 종합 비타민이라고 써 있는데요. 겉으론 그래요. 하지만 안에 다른 게 들어있을 거예요. 태식이 말했어요. 경찰이 뚜껑을 열어 약을 봤죠. 일단 검사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젊은 경찰이 말했어요. 그리고 민호를 봤죠. 혹시 이분이 신고 대상이신가요? 네, 제 사위입니다. 태식이 대답했어요. 민호가 나섰죠. 경찰관님, 이거 오해예요. 저는 아무것도.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조사하겠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말했어요. 민호가 황급히 말했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럼 경찰서에서 해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행해 주시겠어요? 경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민호는 태식을 노려봤죠. 그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민호가 따라갔어요. 경찰들이 민호를 데리고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태식과 수진만 남았어요. 수진이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 고개를 묻었죠. 아빠, 이게 꿈이죠? 악몽이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은 딸 옆에 앉았죠. 수진아, 믿을 수가 없어요. 민호가 날 죽이려고 했다니.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딸을 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태식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끝난 걸까? 철수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철수는 걱정이 됐어요. 쪽지를 전했지만 그게 오히려 태식을 위험하게 만들까 걱정됐죠. 그날 밤 이후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눈을 피했어요. 내가 그때 신고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죄책감이 1년 동안 그를 괴롭혔죠. 철수는 후회했어요. 그날 밤 왜 그냥 넘어갔을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봤으면서도 못 본 척했어. 여자가 위험한데도. 겁이 나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해요. 철수는 결심했어요. 컴퓨터를 켰죠. CCTV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작년 영상은 지워졌지만 최근 몇 달 것은 남아 있었어요. 있다. 철수는 화면을 봤어요. 민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한 달 전 영상이었어요. 민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죠.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가방이었어요. 철수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민호가 가방을 들고 낚시터 뒤쪽으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다시 나왔어요. 빈손으로. 가방을 어디 뒀지? 철수는 의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혹시 증거를 숨긴 건가? 철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전등을 들었죠. 밤이었어요. 어두웠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철수는 낚시터 뒤쪽으로 갔어요. 숲이 있는 곳이었죠. 손전등을 비추며 걸었어요. 풀숲을 헤치며 찾았죠. 어디 있을까? 한참을 찾았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큰 바위 밑에 뭔가 있었어요. 철수는 바위를 치웠어요. 검은색 가방이 나왔죠. 손이 떨렸어요. 철수는 가방을 열었죠. 안에 있던 건 약병 여러 개, 영수증들, 그리고 서류. 철수는 서류를 꺼내봤어요. 손전등으로 비췄죠. 생명보험 증서, 피보험자 김수진, 보험금 2억 원.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철수는 다른 서류도 봤어요. 약 구매 기록, 온라인 주문 영수증, 증거였어요. 명백한 증거. 철수는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차에 올랐죠.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친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양심을 위해. 1년 전엔 겁이 나서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용기를 낼 거예요. 차가 출발했어요. 밤길을 달렸죠. 철수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태식아, 기다려. 내가 증거 가지고 간다. 민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 앞에서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거라고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이 약은 뭡니까? 경찰이 약병을 가리켰어요. 영양제예요. 아내 건강 챙겨주려고 산 거예요. 그런데 왜 장인어른은 이게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뭔가 잘못 봤나 봐요.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약은 검사를 보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 검사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잠깐만요.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검은색 가방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방금 신고자분이 가져오셨습니다. 청심 낚시터 주인분이요. 경찰이 말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죠. 약병들, 영수증들, 보험증서,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민호 씨,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김민호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서요.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김민호 씨가 소유한 별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별장? 태식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경기도 외곽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태식이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수진을 봤죠. 수진아, 민호가 별장 있다고 한 적 있어? 별장? 아니요. 처음 들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따님도 모르신다고 하네요. 태식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쪽에 증거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식은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죠.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태식이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아빠, 제가 바보였죠.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를 믿었어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날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태식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야. 하지만 아빠가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고마워요. 날 지켜주셔서. 태식은 딸을 꼭 안았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야. 조사실에서 민호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 2명이 앞에 있었죠. 김민호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별장 주소가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 그건 친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친구?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민호가 시선을 피했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죠. 김민호 씨, 협조 안 하시면 수사가 더 오래 걸립니다.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경찰은 서로를 봤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일어났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별장, 그곳만은 안 돼. 절대. 민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다음 날 태식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이것저것 생각했거든요. 별장? 민호가 왜 별장 얘기를 숨기는 걸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 태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철수였죠. 여보세요? 태식아, 나 철수야. 응, 철수야. 너 어제 괜찮았어? 걱정돼서 밤새 잠도 못 잤어. 철수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응, 괜찮아. 경찰이 민호 잡아갔어. 너가 가져간 증거 덕분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철수야. 응? 민호가 별장이 있다던데 너 혹시 주소 알아? 태식이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죠. 별장? 잠깐만. 아, 맞다. 뭐? 한번 민호가 낚시터 올 때 내비게이션에 찍힌 거 본 적 있어. 별장 주소였던 것 같은데. 진짜? 기억나? 경기도 가평 쪽이었던 것 같아. 정확한 주소는 잠깐 CCTV 영상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철수가 말했어요. 확인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지금 바로 볼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경기도 가평군 북면 23번지. 이거 맞는 것 같아. 태식은 주소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가봐야 하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혼자 가는 건. 태식은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어제 김민호 사건 담당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담당입니다. 별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태식이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이 기뻐했죠.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은 잠시 망설였죠. 글쎄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제 딸 일입니다. 꼭 확인하고 싶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시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가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뒷자리에 타고 있었죠. 창밖으로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여기 정말 외진 곳이네요. 젊은 경찰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뭔가 숨기기 딱 좋은 곳이죠. 나이든 경찰이 대답했어요. 차는 계속 올라갔어요. 비포장길이라 덜컹거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앞에 건물이 보였어요. 작은 별장이었어요. 낡아 보였죠. 저깁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어요. 세 사람이 내렸어요. 별장은 조용했어요. 인기척이 없었죠. 조심하세요. 나이든 경찰이 앞장섰어요. 권총에 손을 얹었죠. 별장 문 앞에 섰어요. 잠겨 있었죠.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어쩔 수 없네요. 경찰이 문을 걷어찼어요. 쾅! 문이 열렸죠.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불 켜. 젊은 경찰이 스위치를 찾았어요. 하지만 전기가 안 들어왔죠. 손전등 써야겠어요. 경찰들이 손전등을 켰어요. 태식도 휴대폰 불빛을 켰죠. 거실을 비췄어요. 낡은 소파, 먼지 쌓인 테이블, 사람 산 흔적은 없는데요. 젊은 경찰이 말했어요. 안쪽을 봐야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방들을 확인했죠. 첫 번째 방, 비어 있었어요. 두 번째 방, 역시 비어 있었죠. 마지막 방 문 앞에 섰어요. 이상했어요. 이 문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왜 이 방만? 나이든 경찰이 의아해했어요. 부숴야겠어요. 젊은 경찰이 자물쇠를 부쉈어요. 쨍그랑 자물쇠가 떨어졌죠. 문을 열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방 안에는 책상이 있었어요. 그 위에 노트북, 서류 뭉치들, 약병들, 그리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수진의 사진이었어요.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출근하는 사진,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사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태식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경찰이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류들을 봤죠. 보험 증서, 약 구매 기록, 그리고 이건 경찰이 노트를 들었어요. 펼쳐봤죠. 거기에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6개월간 소량 투약 서서히 건강 악화 심장마비로 위장 보험금 수령,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이네요. 태식은 벽의 사진들을 봤어요. 딸의 얼굴, 모르고 웃고 있는 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이 태식을 부축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였어요. 세 사람이 창문으로 달려갔죠. 밖을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호의 차였어요. 저 사람, 어떻게 여기를? 나이든 경찰이 놀랐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건가? 아니, 아직 구속 전이었어요. 차가 멈췄어요. 민호가 내렸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죠. 민호는 별장을 봤어요. 열린 문을 봤죠. 그리고 알았어요. 들켰다는 것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오세요. 나이든 경찰이 밖으로 나갔어요. 젊은 경찰도 따라갔죠. 태식도 나갔어요. 빗속에서 네 사람이 마주 섰어요. 민호는 태식을 봤어요. 태식도 민호를 봤죠. 아버님,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왜? 태식이 물었어요. 왜 내 딸을 죽이려 했어? 빗물이 태식의 얼굴을 적셨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죠. 민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나도 살고 싶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3억.
3억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죽이려 했어? 태식이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보험금 말고는. 내가 살 방법이. 너가 살려고 내 딸을 죽이려 했다고? 태식이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경찰이 태식을 막았죠.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저 사람이 내 딸을. 태식의 목소리가 빗속에 울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태식이 웃었어요. 차갑게. 그 말로 끝이야? 6개월 동안 내 딸한테 독을 먹이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그 모든 걸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길 끝에 내 딸이 있었다. 태식이 말했어요. 너가 선택한 그 길 끝에 내 딸의 죽음이 있었어. 빗물이 더 세차게 내렸어요. 김민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민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민호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태식은 빗속에 서서 그 모습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태식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딸을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죠. 믿음, 가족, 평화.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재판을 받았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김민호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6개월 동안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태식과 수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법정이 끝났어요. 태식과 수지는 법원을 나왔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태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니까. 태식이 웃었어요. 둘은 천천히 걸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요. 며칠 후 태식은 낚시터를 다시 찾았어요. 철수를 만나러요. 철수야. 태식이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죠. 태식아, 왔구나. 둘은 포옹했어요. 어떻게 됐어? 재판은? 철수가 물었어요. 15년 받았어. 15년. 많이 받았네. 응. 근데 철수야. 태식이 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 없었으면 수진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철수가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근데 태식아, 나 미안해. 응? 뭐가? 1년 전에.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겁이 나서 못했어. 그래서 너 딸이 고생한 거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태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게라도 말했잖아. 그게 사람이지. 태식아, 1년 전엔 몰랐잖아. 그게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근데 나한테 말해준 거야. 용기 내서. 그걸로 충분해. 태식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 없었으면 난 딸을 잃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철수는 눈물을 훔쳤어요. 태식아, 수진이는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약 끊고 나서 건강도 회복됐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야, 낚시 한번 하자. 제대로. 좋지. 둘은 낚싯대를 들고 물가로 갔어요. 5월의 바람이 상쾌했어요. 물은 잔잔했죠. 낚싯줄을 들이웠어요. 그나저나 태식아, 수진이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철수가 물었어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야. 빨리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대. 당연하지. 그런 놈하고 뭐. 철수가 혀를 찼어요. 근데 수진이 강하더라.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어. 태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래. 철수가 웃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싹. 태식의 낚싯대가 휘어졌어요. 철수야. 걸렸어. 조심해. 천천히. 둘이 함께 낚싯대를 당겼어요. 이번엔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튀어 올라온 건 큰 잉어였어요. 우와, 크다. 철수가 환호했어요. 태식도 웃었죠. 드디어 잡았네.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팔딱팔딱 뛰고 있었죠. 태식아, 축하해. 고마워. 둘은 웃으며 주먹을 맞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태식아, 응? 우리 이제 자주 보자. 10년 넘게 못 만났으니까. 그래, 자주 보자.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데리고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좋아. 수진이가 좋아할 거야. 둘은 낚시를 계속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날 저녁 태식은 수진의 집을 찾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빠.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서 오세요. 응, 왔다. 태식이 들어갔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아빠 좋아하시는 거 준비했어요. 고마워. 둘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안한 대화였죠. 아빠, 저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일? 벌써?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태식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무리하지는 마.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수진이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아빠, 응?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구나. 수진아, 태식이 딸을 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으면 안 돼.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 네, 철수 아저씨처럼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준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 태식이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철수 아저씨,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 다음에 같이 인사하러 가자. 네, 좋아요.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태식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나왔죠.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혼자 사세요? 글쎄, 뭐 편하긴 한데. 태식이 웃었어요. 아빠, 저랑 같이 사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같이? 네,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도 아빠랑 있으면 든든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은 딸을 봤어요. 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래, 좋지. 태식이 웃었어요. 그럼 아빠가 이사 올게. 진짜요?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태식도 딸을 꼭 안았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일주일 후 철수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 앞에서요. 그래서 1년 전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군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늦게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경찰에 가는 것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철수 씨, 당신은 용기 있는 분이에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철수가 물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당신은 영웅이에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화였죠. 한 달 후 수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출판사였죠. 수진 씨, 이 원고 검토 부탁드려요. 동료가 서류를 건넸어요. 수진이 웃으며 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진아, 저녁에 철수 아저씨네 가기로 했어. 같이 가자. 수진이 웃으며 답장했어요. 네, 아빠.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수진은 창밖을 봤어요. 5월의 햇살이 따스했죠. 이제 괜찮았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수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요. 그날 저녁 태식과 수지는 낚시터에 도착했어요. 철수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와. 수진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철수 아저씨. 수진이 인사했어요. 철수가 환하게 웃었죠. 어머, 얼굴에 생기가 도네. 많이 좋아졌구나. 네, 덕분에요. 아저씨가 아빠한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손을 휘저었죠. 아니야, 당연한 일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철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자, 들어가서 밥 먹자. 셋은 철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우와, 이 많은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놀라 물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지. 너네 올 거 알고.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셋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철수 아저씨.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네, 아저씨. 1년 전에 신고 안 하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철수가 놀라 수진을 봤죠. 어떻게?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저씨가 죄책감 느끼신다고. 수진아, 아니에요. 아저씨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해요. 늦게라도 진실을 말한 게. 그게 용기예요. 수진의 말에 철수는 눈물을 훔쳤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그리고 아저씨. 수진이 웃었어요. 이제 자주 뵐 거예요. 아빠랑 저랑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지내요. 정말? 그럼 난 너무 좋지. 철수가 활짝 웃었어요. 태식은 딸과 친구를 봤어요. 따뜻한 마음이 들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셋은 밖으로 나왔어요. 저수지가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네.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수진이 아버지 옆에 섰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태식이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철수는 조금 뒤에서 그 모습을 봤죠. 그리고 웃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벌을 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였어요. 햇살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여름이 왔어요. 7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태식은 눈을 떴어요. 이제는 수진의 집, 아니, 이제는 둘이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빠,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오늘 출근 일찍 해야 해서요. 중요한 회의 있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죠. 그래, 밥은 먹고 가야지. 네, 지금 차리는 중이에요. 태식은 식탁에 앉았어요. 수진이 아침을 차려왔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잘 먹겠습니다. 둘은 밥을 먹었어요. 편안한 아침이었죠. 아빠, 오늘 철수 아저씨 오신다며요? 응, 점심 먹으러 온대. 그럼 제가 퇴근하고 저녁 준비할게요. 아저씨도 같이 드시라고 하세요. 그래, 좋지. 태식이 웃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났어요. 수진이 출근 준비를 했죠. 아빠,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태식은 창문으로 딸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을 봤죠. 씩씩하게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태식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봤어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식아, 나야.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태식이 문을 열었죠. 어서 와. 왔다. 철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야, 뭐 이런 걸 사왔어. 그래야지. 매번 신세만 질 순 없잖아. 철수가 웃었어요. 둘은 거실에 앉았어요. 태식이 차를 내왔죠. 요즘 어때? 철수가 물었어요. 좋아. 수진이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그래, 다행이다. 너는? 나도 좋아. 낚시터도 손님 많이 오고 건강하고. 철수가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태식아, 응? 그때 일 가끔 생각나?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가끔. 근데 이제 괜찮아. 지나간 일이니까. 수진이는? 수진이도 많이 회복했어. 이제는 잘 웃고 일도 열심히 하고. 태식이 말했어요.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정말 다행이야. 응, 다행이지. 태식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나저나 철수야,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응? 갑자기 왜? 아니, 혼자 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야, 나 이 나이에 무슨. 철수가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빨개졌죠. 왜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태식이 웃었어요. 철수도 웃었죠. 너 말이 달라졌네. 그래. 응. 예전엔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야. 철수가 말했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죠. 그런가? 뭐, 이번 일로 깨달았어. 뭘? 인생이 짧다는 거,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태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지. 둘은 다시 차를 마셨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태식이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죠. 우와, 맛있겠다. 철수가 식탁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그래. 둘은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요. 고등학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했죠.
야, 우리 다음 달에 등산 갈까? 철수가 제안했어요. 등산? 좋지. 어디로? 설악산 어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돼. 그래, 좋아. 수진이도 데리고 가자. 오케이. 둘은 약속을 정했어요. 오후가 됐어요. 철수가 일어났죠.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낚시터 정리해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응. 저녁 때 또 올게. 수진이가 맛있는 거 준비한댔어. 기대되는데? 철수가 웃으며 나갔어요. 태식은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보험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식은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런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태식도 따라 웃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 6시. 수진이 퇴근했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응,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늘 회의 잘 끝났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래.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진이 고기를 굽고 태식이 야채를 썰었죠. 7시쯤 철수가 다시 왔어요.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죠.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철수가 군침을 삼켰어요. 많이 드세요. 수진이 고기를 접시에 담아줬어요. 고마워, 수진아. 셋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러고 보니 수진아.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응?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어요. 태식이 웃었죠. 야, 철수야. 아직 일찍이야. 뭐가 일러?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야지. 아니에요, 전 아직. 수진이 손을 휘저었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리고 아빠랑 있으면 행복하고요. 수진이 아버지를 봤어요. 태식도 딸을 봤죠. 나도 딸이랑 있으면 행복해. 태식이 말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수진아. 태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 아빠는 괜찮아. 아빠, 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네. 고마워요, 아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저녁이 끝났어요. 철수가 집으로 돌아갔죠. 태식과 수진은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아빠, 응? 행복해요. 지금, 수진이 말했어요. 태식이 딸을 봤죠. 나도 행복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아. 태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설거지가 끝났어요. 수진은 자기 방으로 갔고 태식은 거실에 남았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식은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딸이 위험에 처했죠. 하지만 이겨냈어요. 친구의 용기 덕분에,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태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고마웠어. 좋은 친구 있어서 다행이야. 곧 답장이 왔어요. 나도 고마워. 너 같은 친구 있어서 행복해. 태식은 웃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태식은 소파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태식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별처럼, 딸을 지키는 아버지로서, 좋은 친구로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수진의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딸이 잠든 것 같았죠. 태식도 일어났어요. 자기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태식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죠. 태식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태식과 수진의 이야기, 그리고 철수의 용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어요. 그리고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힘든 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있으셨던 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밝은 내일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느낀 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